첫 번째 경기 에스테그랄 대 파우타코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스테그랄은 직전 원정 경기에서 서아시아 최강인 아릴랄에 패했으며 상대 스트라이커인 미트로비치의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순위가 8위까지 떨어졌고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가 절실하고 최전방에 나설 에스라미를 비롯해 마사리 포프와 은동 등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파우타코는 지난 홈 경기에서 알라얀 상대로 90분 내내 경기를 주도했으며, 그러나 최전방 공격수인 세란이 두 차례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데다 상대의 역습에 무너지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우즈벡 리그의 강팀으로 아쳔 엘리트에서 8강 이상 진출을 기대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예선 탈락이 유력하며, 일단 원정 일정에서는 무리한 운영보다 승점 추가를 우선으로 나설 것이다. 에스테그랄의 승리를 본다. 파우타코는 이번 대회 내내 최전방의 마무리 불안으로 인해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정은 그들의 경기력이 더 떨어지는 원정이기도 하고, 은동과 니크나프가 중원에서 점차 우위를 점할 것이고, 마사리 포프가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에스테그랄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알가라파 대 알라스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가라파는 페르세폴리스 원정에서 교체로 들어온 알 가네이의 골로 패하지 않고 6위를 지키고 있으며 8위 안에 들어와 16강에 올라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아쳔인데 아직은 순위권 안을 유지 중이며, 그러나 4위부터 승점 차이가 크지 않은 서아시아기에 이 경기를 통해 조금 더 치고 나가야 한다. 알라스르는 디펜딩 챔프인 아라인을 완파하며 3위를 지키고 있으며 아릴랄과 아라흘리 등 리그 라이벌 팀들이 전승을 기록하며 앞서가고 있지만 승점 2점 차로 큰 차이는 없고, 호날두와 마네, 탈리스카의 위력적인 스리톱 외에도 가리브가 벤치에서 나와 특급 조커 역할을 하고 있고 브로조비치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며, 원정이기에 라포르테와 시마칸 등 최종 수비는 크게 라인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알나스르의 승리를 본다. 알가라파는 귄나르손과 디아스 등 중원을 지킬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호셀루를 지원해야 하는 코만과 브라이미 등이 강팀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타비오와 가리브가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호날두가 마무리할 알나스르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알라이안 대 페르세폴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라이안은 파우타코 원정에서 터진 세아타의 골로 승리하고 대회 첫 승을 따냈으며, 경기 내내 점유율을 내준 것은 물론이고 경기의 주도권을 빼앗겼었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로 인해 16강 진출이 가능한 순위권으로 올라왔고 이 경기 연승을 통해 더 순위를 올리려 한다. 페르세폴리스는 직전 알가라파 전에서 파라지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5분도 안 되어 동점골을 허용하며 대회 첫 승을 올리지 못했으며, 샤를락과 라피에이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는데 한 차례의 수비 실수가 결정적이었으며, 그래도 16강으로 갈 수 있는 팀과의 승점 차가 적기에 아직은 포기할 상황이 아니고, 알리프루와 우르노프 등이 적극적인 침투로 원정골을 노릴 것이다. 접전을 본다. 알라야는 게드스와 하템 등 상대 수비를 넘어설 공격진이 있다. 그러나 프랄리간지가 수비진의 중심을 잡아주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중앙 미드필더진이 수비 보호를 우선으로 할 페르세폴리스 상대로 쉽게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이며,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엠폴리 대 우디네세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엠폴리는 최근 2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으며 코모와 레체 등 하위권 팀을 상대했는데 짠물 수비가 돋보였고, 나폴리와 인테르 등 우승권 팀들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하며 패했지만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승점을 착실하게 따내는 이번 시즌이며, 삼비아와 솔바켄 등이 팀의 기대만큼 인게임 영향력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펠레그리와 콜롬보 등은 전방에서 위력적인 침투로 기회를 만들었다. 우디네세는 이 경기에서 연패 탈출이 시급하며 유벤투스와 아탈란타 등 선두권 팀에 패한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승격팀인 베네치아에 패한 여파는 작지 않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투방부터 상대의 최종 수비를 압박하며 상대의 공격 흐름을 저지해야 한다. 접전을 본다. 엠폴리가 홈의 이점을 활용하며 어느 정도는 공격의 기여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콜롬보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막히면 교체로 답답한 흐름을 풀어줄 선수는 부족하며,
로브리치와 파에로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경기에 임할 것이고 비올이 골키퍼 앞을 견고하게 막아낼 우디네세가 원정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베네치아 대 US 레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네치아는 리그 최하위로 처져 있으며 강등권 탈출을 위해 전력을 다했던 파르마전에서 패한 것이 결정적이었고 그래도 우디네세에 승리한 것을 비롯해 최근 홈에서는 끈질긴 모습으로 상대를 물고 늘어지고 있고 카빌리아와 덩컨 등 경쟁력 있는 중원 조합의 경기력이 살아난 데다 포후이안 팔로가 저돌적인 문전 침투로 기회를 만들고 있다. 레체는 18위지만 베네치아의 고작 승점 1점을 앞서 있으며 이번 시즌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전력 보강에 열을 올렸지만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기대했던 도르구와 라멕 판다 등 윙어들이 상대 수비를 돌파로 넘어서지 못했고 크리스토비치는 집중 견제에 고전하고 있다. 접전을 본다. 베네치아가 홈에 2점을 누리며 포후이안 팔로를 공격의 선봉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나 라마다니와 함자 하피아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경기에 임할 원정팀 수비를 쉽게 넘지 못할 것이며 바스키리토와 갈로 등이 라인을 올리지 않고 수비에 치중할 레체가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뉴캐슬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휴식기 전 연승에 성공하며 상위권 추격에 나섰으며 브라이튼과 첼시에 연패하며 중위권 추락의 위기가 있었지만 아스날과 노팅엄 등 5위권 이내 팀들을 제압했고 최근 장기 계약을 맺으며 팀의 주축으로 인정받은 앤서니 고든이 매 경기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이삭의 마무리도 좋았고 부상자가 있는 수비진에서는 댄번과 파비안 셰어가 중심을 잡았다. 웨스트햄은 뉴캐슬과 반대로 휴식기를 무승으로 들어갔으며 노팅엄과 웨스트햄 상대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며 부진을 이어갔고 브라질 팀의 주전 미드필더인 파케타와 잉글랜드 대표팀 윙어인 보인, 자메이카 스트라이커인 안토니오와 체코 대표팀 주장인 수책 등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는 팀이지만 이번 시즌은 아쉬운 경기력이다. 접전을 본다. 뉴캐슬이 최근 난적을 연파하며 기세를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알미론과 기마랑이스 등 주축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2경기 연속 풀타임 가깝게 소화하는 등 체력적 부담이 다소 있으며 수책과 로드리게스가 중원에서 수비를 보호하며 경기를 운영할 웨스트햄이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